여러분은 예전에 체중을 감량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체중계에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2kg, 5kg, 10kg.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희망, 안도감, 혹은 승리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얇아졌습니다. 얼굴선이 갸름해졌습니다. 옷의 핏이 달라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드디어 내 몸이 반응하고 있어. 마침내 내가 변하고 있구나. 그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그 발전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체중계로도 잴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어떤 줄자로도 확인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속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손으로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지방이 아닙니다. 팔에 보이는 지방도 아닙니다. 허벅지에 있는 지방도 아닙니다. 손으로 잡히는 뱃살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깊숙이 숨겨진 층,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입니다. 여러분의 간을 직접적으로 아주 단단히 둘러싸서 숨통을 조이는 그런 지방입니다. 심장을 둘러싸서 압박하고 그 기능을 제한하는 지방입니다. 췌장을 둘러싸서 옥죄고 그 기능을 방해하는 지방입니다. 장을 둘러싸서 목을 조르고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몸속에 숨겨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만약 이 위험한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할 때,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몸이 마침내 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할 때 체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을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속에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몸집이 작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생물학적 변화이며 세포 단위의 혁명입니다. 여러분의 장기들은 수년간의 압박, 수년간의 염증, 수년간의 호르몬 교란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재설정되고 0점이 맞춰지며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구됩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재건되거나 수리되어 최적의 기능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저 활력이 더 생겼다고만 느낄지도 모릅니다. 잠을 더 푹 자고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느낄 뿐이겠죠.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심오한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지방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체지방은 그저 체지방일 뿐이라고 여기죠. 하나의 종류, 하나의 범주, 단일한 물질이자 그저 잉여로 저장된 에너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대사 시스템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지방입니다. 꼬집을 수 있는 지방이죠. 피부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만질 수 있습니다. 팔, 허벅지, 복부, 뱃살, 턱, 그리고 옆구리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짜증을 유발합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이죠. 미관상 신경이 쓰이고 당혹스럽습니다. 실제보다 몸이 더 무거워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피하 지방은 비교적 무해하다는 것입니다. 적당량의 피하 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체온을 유지해 주고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비상시를 대비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장기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뼈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피하 지방은 마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체의 중앙 통제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핵심 장기들과 분리되어 있죠. 호르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미미합니다. 장기들을 염증 물질로 끊임없이 뒤덮지도 않습니다.
피하지방이 꽤 많더라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근육질 체형의 사람들이 눈에 띄는 지방을 가지고 있어도 대사적으로는 매우 건강합니다. 피하지방은 대부분 중립적이며 겉보기에는 짜증나지만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장지방은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장지방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극도로 위험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장기를 감싸고 있는데 간 근처나 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을 직접적으로 감싸며 맞닿아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심장을 꽉 조여 심장의 팽창을 제한하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내장지방은 췌장을 옥죄어 인슐린 생산을 방해합니다. 내장지방은 장을 조여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웁니다. 복강 내부를 전부 차지해버리죠. 모든 장기를 짓누릅니다. 아무것도 없어야 할 빈 공간을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의 도시라면 피하지방은 일상적인 도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멀리 떨어진 안전한 외곽 지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장지방은 수도 한가운데에 삽니다. 그것도 정부 청사 심장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권력 중심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죠. 몸의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에 기생합니다. 혈류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간을 휘감고 있습니다. 췌장을 압박하며 인슐린 생산을 방해합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의 장기들을 염증 물질로 담가버립니다. 내장 지방이 진짜로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며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포들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유해 물질을 분비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염증 공장입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TNF-알파를 방출합니다. TNF-알파는 아주 강력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이것은 몸 전체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면역 체계를 비정상적으로 자극해버리죠. 면역 세포들에게 위협이 생겼으니 활성화해서 공격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항상 비상경계 태세에 놓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내장지방 세포는 또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염증 신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 몸이 위기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퍼뜨립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저항성 물질도 방출합니다. 이 물질은 인슐린 신호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췌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혹사당하게 됩니다. 내장지방 세포는 렙틴도 방출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렙틴이 분비되어 뇌가 더 이상 그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렙틴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굶주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방금 밥을 먹었고 배가 부른 상태인데도 뇌는 배부르다는 신호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가 고프고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많은 체중이 늘어나며 그것은 주로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몸은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내장 부위에 우선적으로 살을 찌우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늪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내장지방은 그저 보기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용적으로 부끄러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건강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설명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그 어떤 종류의 비만보다도 위험하며 단순히 과체중이거나 체질량 지수 기준의 비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마른 체형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납작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내장 지방이 과도하다면 여러분은 극심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제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 암, 간질환, 신장질환,
우울증, 불안증에 걸릴 고위험군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 지방은 대사 시스템에 퍼지는 독약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신진대사를 중독시킵니다. 이것은 복부 안에 24시간 가동되는 맹독성 화학 공장을 차려놓고 쉴 새 없이 독소를 만들어내 혈류로 방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장 지방이 일으키는 염증을 불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용하고 은은하게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명확히 눈에 띄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장기 내부, 혈액, 혈관, 조직 속에서 뭉근하게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 만성염증은 모든 현대 질병의 근원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암, 알츠하이머, 자가면역 질환 모두 그 바탕에는 만성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지방은 인체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염증 생성기 중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여러분의 장기를 적시고 있습니다. 장기들은 염증에 시달립니다. 면역세포는 항상 활성화되어 지쳐갑니다. 조직들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내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성적인 내장지방 염증입니다.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극도로 파괴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지방 감량을 아주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라고 상상합니다. 더 격렬하게 달리고 더 적게 먹어야 한다고 말이죠. 고통과 협상하듯 배를 움켜쥐고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뚫고 나아가며 강제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순전한 의지력만으로 그 과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장지방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장지방의 분해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경보음도, 폭죽도, 극적인 대사 폭발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변화도 없습니다. 대신 혈류를 통해 전달되는 세포들 사이에 암호화된 메시지이자 미세한 생화학적 신호들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말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몸속 세포 단위에서는 폭포수 같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금식이나 식사 간의 긴 공복, 가용 포도당의 연소를 통해 몸이 에너지 부족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아주 은밀한 내부 신호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장된 창고에서 에너지를 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상예비 전력을 가동해라. 내장지방을 방출해라. 이 신호는 호르몬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를 찾아다니죠.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것이 바로 내장지방 세포입니다. 왜 내장지방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내장지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태워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의 지능적인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내장 지방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이 내장 지방 세포에 도착하면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방출해라. 저장된 에너지를 풀어라. 지방산을 내보내라. 이제 내장지방 세포에 막이 열립니다. 중성지방이 분해됩니다. 유리지방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천, 수백만 개의 이 분자들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이것들 역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간, 근육, 심장, 췌장, 그리고 뇌로 전달되는 아주 긴급한 메모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목, 새로운 전략을 가동한다. 당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라. 이제부터 지방 연료 시스템을 가동한다. 대사 전환을 준비해라. 이 단 하나의 신호가 폭포수 같은 변화, 도미노 효과, 그리고 전체 대사 시스템에 걸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장 지방이 지방산을 방출하고 가니 이 새로운 연료를 받아들이는 동안 훨씬 더 심오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전체 호르몬 시스템이 재설정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망가져 있던 호르몬들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여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주요한 스트레스 알림 신호죠. 내장 지방이 존재할 때, 그것이 장기를 감싸고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방출할 때, 우리 몸은 이것을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쉬고 있거나 걱정거리가 전혀 없더라도 세포 수준에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들은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직들은 염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수치는 수년 동안,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 만성적인 코르티솔 상승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조직을 분해합니다. 뱃살 축적을 촉진합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위기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모든 것이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장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염증 신호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인지합니다. 신경계는 위험 신호를 덜 받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마침내 처음에는 서서히, 나중에는 더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신경계는 마침내 지속적인 경계 태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서 벗어나 마침내 휴식과 소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 모드입니다. 몸이 드디어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이 깊어집니다.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면역 체계가 균형을 되찾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던 끊임없는 내전이 드디어 끝납니다. 마치 신경계가 마침내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긴 숨을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인슐린입니다. 내장 지방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췌장이 아무리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고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췌장도 이 문제를 인지합니다. 세포가 포도당을 안 받아들이네,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겠다, 더 큰 소리로 외쳐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인슐린 수치는 끝없이 치솟습니다. 이러한 고인슐린 상태는 신진대사에 아주 파괴적입니다. 높은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노화를 촉진합니다. 기분과 감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극심한 에너지 고가를 유발합니다. 계속해서 허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분해되고 염증이 감소함에 따라 인슐린 민감성은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회복되며 세포들은 다시 인슐린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포도당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적게 생산하고도 똑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에너지가 안정되고 식탐이 줄어들며 기분이 좋아지고 마침내 끝없는 지방 축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코르티솔과 인슐린이 정상화되는 동안 다른 중요한 호르몬들도 재설정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나는 이제 배부르다 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충분히 먹었을 때 뇌에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만 먹으라고 뇌에 지시합니다. 이제 만족감을 느끼라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과도하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몸은 렙틴을 아주 많이 생산합니다. 렙틴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지만 뇌는 그 신호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마치 텅 빈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지도 있고 신호도 전송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뇌가 이 신호에 대해 귀머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여러분이 굶어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밥을 먹었고 배가 찢어질 듯 부르고 위가 꽉 차 있는데도 뇌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음식이 더 필요하다고 착각합니다. 강력한 굶주림 신호를 보냅니다. 음식에 필사적으로 집착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더 먹게 되고 살이 더 찌며 그 살은 또다시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렙틴 수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뇌는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이것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식탐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절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렙틴 신호 체계가 고장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렙틴 저항성도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렙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뇌가 드디어 신호를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참거나 허기와 싸우거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도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굶주림과 의지력 사이의 지긋지긋한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렐린이 있습니다.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원래는 배가 고프니 음식이 필요하다. 당장 먹어라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교란되면 전혀 엉뚱한 시점에 심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설탕을 갈망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에 미친 듯이 끌리게 되죠. 밤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실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알 수 없는 굶주림 신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렐린은 제멋대로 울리며 가짜 비상사태를 만들어내는 고장난 알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녹아내리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그렐린이 안정되고 배고픔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며 합리적인 수준이 됩니다. 진짜로 음식이 필요할 때만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부르면 허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변덕스럽게 널뛰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의 한 장기는 아주 경이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간입니다. 간은 내장 지방이 분해될 때 쏟아져 나오는 유리지방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장기입니다. 수년 동안 내장 지방이 쌓여가는 와중에 간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지방을 저장해라, 지방을 저장해라,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만 끝없이 받아왔죠. 그래서 간은 자기 몸속에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 질환이며 간세포 내부에 지방방울이 쌓이는 간지방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내장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은 그 막대한 짐 아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재조직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효율의 대사 재구축 단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간은 지방산화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마치 공장의 처리 용량을 대폭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효소들이 크게 증가합니다. CPT1이라는 효소가 늘어납니다. 이 효소는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ADH 효소도 증가합니다. 이 효소는 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산을 태우는 모든 산화 효소들이 늘어납니다. 간이 단순히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에서 지방을 활발하게 태우는 처리 공장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방을 쌓아두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아주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간이 케톤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연소되는 케톤 말입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고급 연료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염증, 활성산소를 훨씬 적게 발생시키면서 강력한 ATP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케톤은 뇌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훌륭한 식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에서 케톤이 생성될 때 맑아진 정신, 날카로운 집중력, 향상된 기억력, 명확한 사고, 차분해진 감정, 급격한 체력 저하 없이 지속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간은 지방 처리 능력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이에 따라 간의 다른 기능들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해독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여러분의 간은 이제 독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호르몬 대사도 훨씬 더 매끄러워집니다. 에스트로겐,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이 모든 호르몬들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이 과부하에 걸리면 이 호르몬들이 몸속을 과도하게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감정, 기복, 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하지만 간이 회복되면서 호르몬 대사 기능도 살아납니다.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피부가 맑아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호르몬 불균형이 해결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또한 간은 독소를 처리하는 일에 훨씬 더 능숙해집니다. 수년 동안 내장 지방이 쌓일 때 우리 몸의 독소들도 그 지방 속에 함께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농약, 중금속, 화장품의 화학물질, 식품 첨가물, BPA, 내분비계 교란 물질들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배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내장 지방 속에 가둬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출할 수 없으니 지방 속에 가둬두자. 적어도 피를 타고 돌지는 않겠지? 라고 몸이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장 지방이 분해되면서 숨어있던 독소들도 함께 풀려납니다. 이제 간이 그 독소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신장은 그것을 걸러내야 하고요. 림프계는 그것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소화계는 그것들을 몸 밖으로 완전히 배출해야 합니다. 내장지방 분해가 가져오는 가장 매혹적인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장 내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소화계는 수조 개의 세균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무려 100조 개에 달합니다. 이 세균의 수는 우리 몸의 인간 세포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일부입니다. 인간 세포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 몸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로 모든 것에 말입니다. 수년 동안 내장 지방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동안 여러분의 장은 아주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쉴 새 없이 흘러들어왔습니다. TNF-알파, IL-6, 저항성 물질들 말입니다. 이런 독한 염증 물질들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점막은 끔찍하게 손상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새는 장증후군, 즉 장관 투과성 증가라고 부릅니다. 장벽을 촘촘하게 막아주던 결합 조직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세포 사이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그 틈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세균들이 장벽을 넘어 혈류로 침투했습니다. 면역 체계는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고 병원성 유해균들은 그 틈을 타 무섭게 번식했습니다. 나쁜 세균, 기회 감염균들이 미친 듯이 증식했습니다. 반면 유익균들은 염증으로 가득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성장 생태계인 장내 세균 불균형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장내 환경이 덜 적대적이고 덜 염증성으로 변하며 유익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페칼리박테리움, 아커만시아 같은 유익균들 말입니다. 이 유익한 세균들이 마침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졌던 장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회복됨에 따라 그 긍정적인 효과는 몸 전체로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첫째, 소화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를 분해하는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또한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과 같은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장세포에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영양분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에너지 생산 능력도 끌어올려줍니다.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줄어들며 배변 활동이 원활해져 변비와 설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소화라는 과정 자체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우리의 장은 면역 체계의 70%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장관 관련 림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유익균은 이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조교 역할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처럼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장내 미생물이 회복되면은 면역 체계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교하며 똑똑해집니다. 무해한 물질을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멍청한 짓을 멈춥니다. 자가 면역 문제로 내 몸을 괴롭히는 일도 중단합니다. 완벽한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이 건강해지면 기분과 정신 건강까지 맑아지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축, 즉 장과 뇌의 은밀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세로토닌, 가바,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합니다. 사실 여러분 몸의 세로토닌 중 90%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염증에 시달리고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행복 호르몬의 생산도 뚝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며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이 치유되고 유익균이 돌아오면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이 다시 활기를 잃고 기분이 좋아지며 불안감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며 멘탈이 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우울증에서 벗어났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장과 뇌의 연결망이 원래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동안 심혈관계 역시 근본적인 재설정을 경험합니다. 수년 동안 내장 지방은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려 왔습니다. 내장 지방 세포는 염증 물질을 혈류로 직접 쏘아 보냅니다. 이 독소들은 동맥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동맥혈관 벽에 불을 지르듯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내피세포들이 염증에 휩싸입니다. 이 세포들은 동맥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수문장들입니다. 이들이 무참히 공격받고 손상됩니다. 혈관 내벽에 치석 같은 플라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이 찌꺼기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러웠다가 철관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혈압은 위험 수위로 치솟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거칠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뜁니다. 점점 더 힘에 부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지쳐버리죠. 하지만 내장 지방이 분해되면 이 끔찍한 염증의 폭격이 마침내 멈춥니다. 여러분의 동맥이 상처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피 세포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동맥벽을 괴롭히던 염증이 사그라집니다. 면역 세포들이 애꿎은 혈관벽을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격수였던 M1 대식세포가 치료사인 M2 대식세포로 임무를 바꿉니다. 전쟁 모드에서 복구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했던 혈관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본래의 탄력을 되찾습니다. 상황에 맞게 혈관을 넓히고 좁히는 조절 능력이 부활합니다. 혈압이 마법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심장도 더 이상 죽어라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훨씬 더 여유롭고 부드럽게 뛸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편안하게 안정됩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심장도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도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내장 지방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최악으로 망쳐놓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미친 듯이 늘립니다. 착한 HDL 콜레스테롤은 억눌러 버립니다. 이 비율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파고들어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혈관을 막는 플라크를 형성하죠. 심장마비가 올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사라지면 이 망가진 비율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교정됩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집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갑니다. 독한 약을 먹거나 지독한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오직 내장 지방이 줄어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하게 개선됩니다. 내장 지방이 줄고 염증이 식고 호르몬이 균형을 되찾으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진대사가 아주 유연해집니다. 이른바 대사적 유연성, 즉 포도당과 지방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꽉 들어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아주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오직 포도당, 탄수화물, 설탕이라는 단 하나의 연료로만 억지로 굴러갑니다. 당분이 조금만 떨어져도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즉각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하죠. 모든 것을 악착같이 저장하려고 듭니다. 신진대사를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무기력하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만듭니다. 당장 뭔가를 입에 넣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한 끼만 걸러도 쓰러질 것 같이 몸이 덜덜 떨립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옴짝달싹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포도당에만 심각하게 중독된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최악의 대사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불타 없어지고 염증이 걷히면 멈춰있던 신진대사가 깨어납니다. 지방을 연료로 태워쓰던 몸의 원래 능력을 기억해냅니다. 드디어 대사적 유연성을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만 먹어도 몇 시간 동안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끼니를 한 번쯤 걸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16시간 동안 단식을 해도 에너지가 펄펄 넘쳐납니다. 심지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해도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의 몸이 포도당과 지방 모두를 아주 매끄럽게 전환하며 에너지를 뽑아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건강한 신진대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장 지방이 줄어들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눈부신 변화들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세포는 또 다른 위대한 혁명, 즉 세포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작동시키는 내부 청소 시스템입니다. 세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폐기물 처리장과도 같죠. 세포들은 쉴 새 없이 쓰레기, 손상된 단백질, 형태가 찌그러진 구조물, 켜켜이 쌓인 찌꺼기, 산화된 잔해물, 죽은 미토콘드리아의 파편들을 만들어냅니다. 평소에 자가포식은 아주 느릿느릿하게 이 쓰레기들을 치웁니다. 하지만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에 돌입하고 내장 지방이 분해되며 인슐린 수치가 바닥을 칠 때 자가포식은 폭발적으로 가속화됩니다. 고속기어, 터보 모드, 초과 구동 모드로 엔진을 미친 듯이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는 한 번에 쾅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서를 따라 아주 정교한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첫일에서 2주차 초기 가동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장 지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지방을 태우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팍팍 늘어납니다. 내장 지방 세포가 지방산을 방출하기 시작하죠. 간이 그 신호를 받고 서서히 엔진을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몸으로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포 단위에서는 이미 위대한 변화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3에서 4주차 에너지 전환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몸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간이 본격적으로 케톤을 뿜어냅니다. 뇌는 그 고급 연료인 케톤을 가져다 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생각이 날카로워지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넘치며 오후의 식곤증이나 무기력함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5에서 8 주차 호르몬 안정화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요동치던 호르몬들이 드디어 안정을 찾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드디어 뇌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감정이 평온해지며 식욕 조절이 쉬워지고 가짜 식탐이 사라지며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3에서 4개월 차 세포 복구 가속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포의 자가 수리 능력이 한계치까지 치솟습니다. 자가 포식 시스템이 100%의 힘으로 가동됩니다. 망가진 세포들은 모조리 청소됩니다. 새롭고 강력한 미토콘드리아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집니다. 병들었던 장기들이 치유의 시간을 가집니다.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환해지고 소화가 기가 막히게 잘 되며 잔병 치레가 사라지고 강철 같은 멘탈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이후 시스템의 완벽한 환골 탈퇴 단계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몸 전체의 생물학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재건됩니다. 세포 단위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적의 상태로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정서적으로 굳건하며 뇌 회전이 빠르고 신체적으로 강인해지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지난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어 왔지만 내장 지방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모든 끔찍한 손상들이 완벽하게 복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에는 수년에 걸친 염증의 흔적과 차곡차곡 쌓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로 인해 동맥경화성 플라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순간 그 악독한 염증의 불길은 완전히 꺼집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더 이상 혈관벽에 달라붙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미 쌓여있던 플라크조차 조금씩 녹아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더 깨끗해지고 더 유연해지며 훨씬 더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을 단 10%만 줄여도 심장 질환의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3%도 아니고 10%도 아닌 무려 30%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을 숫자입니다. 이것은 55세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것과 85세까지 잔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내장 지방 감량이 메트포르민, GLP-1과 같은 그 어떤 당뇨약이나 다이어트 약보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지방을 빼는 것이야말로 병의 근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내장 지방이 단순히 뱃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체지방 감량이란 우리 몸의 깊은 생물학적 혁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낫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셨다면,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제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과학에 기반한 진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알지 못하는 귀중한 정보들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인생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둘째,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늘 피곤에 찌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내장 지방의 무서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그들의 삶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내장 지방에 대해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내장 지방이 사라질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중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생물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내장 지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경이롭고 똑똑합니다. 스스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상태로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몸에게 그럴 기회를 한번 열어주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고 진실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보낸 신호들에 아주 영리하고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지방을 비축해라, 기아에 대비해라,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나를 보호해라라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착하고 헌신적인 몸은 그 말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내장 지방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 지긋지긋한 지방을 다시 내다버리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최상의 기능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몸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 지독했던 싸움은 멈추고 고통스러운 투쟁은 끝나며 건강하고 눈부신 변화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